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팀 드레이퍼 2025년까지 비트코인 3억 간다. 뭐 한 3억 2천 정도 되는 건데, 두 번째로 100배 가는 알트장을 체크하는 방법. 여러분은 100배 알트장을 믿으시나요? 저는 다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SEC 리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이제 팀 드레이퍼, 이 사람 아시죠?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은 2025년까지 25만 달러에 도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3이니까 한 3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4천만 원이니까 이 사람 의견에 말하면은 8배가 가는 거고, 가격이 좀 더 하락하면 그 이상도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억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원래 25만 달러 간다 그랬었는데, 이때는 제가 생각했던 보다 어덥션이 늦었다, 하지만 결국은 25년 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맥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때 그 2014년에 그 이제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US 마샬에서 그 실크로드 이제 경매에서 29,656개 비트코인을 구입했는데, 이게 실크로드에서 US 마샬이 이거를 몰수를 해가지고 경매에 붙인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맥시가 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 역시 좀 틀렸지만 25만 달러라는 높은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이 올해 실현될 걸 믿고 있었다. 이때가 2020년이었는데 틀렸지만 이번에 좀 바꿔서 다시 2025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돌문어하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 돌문어가 뭐 우리 뭐 규제를 잘 지킨다 그러니까 막 대놓고 얘기를 했었잖아. 너희들 공격할 거 다 하고 미디어 공격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막은 다음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어답션 하지 않냐. 그게 지금 XRP가 걷는 지금 과정이랑 이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름 인사이트가 있고, 일단은 오늘 그래도 주된 주제가 여기서는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맞췄냐면은 요때였어요. 2012년 때. 요때 2013년도 때, 그러니까 요때 200달러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200달러. 요때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200달러 때 비트코인 만불 간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2012년도 때. 말이 안 되는 거 같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를 가가지고 요때가 이제 업비트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접했을 때 불장. 이때 뭐 엄청 갔잖아요. 요때 이제 2만 달러까지 가는데 만불 이상 훨씬 더 맞힌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전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맞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억 이상 가는데, 뭐 제가 지금 당장 이 사람처럼 뭐 3억 갔다 이렇게는 저는 말 못 드리지만, 충분히 그 전고 8천만 원, 1억 5천 정도도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언제까지 예측이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어덥션 측면에서 그리고 채택에 있어도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 사람의 의견의 베이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알트장에 있잖아. 비트토렌트 투자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는 알트장이 다시 온다고 봅니다. 온다고 보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제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 비트토렌트가 저 정말로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투자했었는데, 여기서 나름 수익을 꽤 많이 거뒀었습니다. 뭐 물론 뭐 소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알람이 와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알트장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냐면은, 업비트가 한국을 지금 뭐 좋으나 싫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거래소는 맞죠. 근데 이 거래소에서 지금 현물 거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NFT 같은 경우나 스테이킹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데, 이게 업비트의 스탠스가 아니고 한국 정부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거 못 건드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업비트가 사실은 글로벌로 따지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여기에서 뭐 선물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파생 상품이 많았으면은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탠스가 이런데, 결국은 현재 여기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이 현물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비트씨는 뭐 이런 거 거래 거의 잘 안 하시니까 USD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업비트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원은 결국은 수수료예요. 근데 미국이 전부 다 이거 증권이야. 그럼 그럼 우리도 줄까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탠스가 있고, 홍콩 얼마 전에 SEC에서 뭐 샌드박스 증권이라고 그러는데, 홍콩 거래소는 오히려 거의 이거 등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나라마다 틀리고 고민거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많이 살아남다, 이번 불장까지는 많이 살아남다고 보는데, 여기 있는 코인 중에 본인들이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살아나냐 안 나냐, 그게 불장이 오냐,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돈들이 들어가냐, 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 불장 유동성이 다시 충분해지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저는 많이 상패가 안 된다고 봐요. 그 유동성이 많이 돌아오면은 알트코인에서도 이 비트토렌트 뭐 막 제가 좀 바람 넣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막 100배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비트토렌트가 100배를 간다는 게 아니라, 이번 시장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뭐 100배에 가는 코인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불장이 온다는 게 확신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비트를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뒤에서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DCA 적립시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불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락이 온다, 파란불이 들어온다, 업비트 기준으로, 그러면 DCA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고, 좀 하락이 많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DCA는요. 가장 안 좋은 게 빨간불 올라갈 때 올라타는 습관, 그 충동적인 매도는 정말 금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이제 비트코인.com에서 이 사람이 이번 최근 트레이드 트윗에서 25만 달러가 언제 가는데, 그래서 2025년 6월 말까지, 이거 근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때 간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 오늘 정말 간만에 백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제 비트코인의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 오는 방법인데,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게 말씀드리는 게, 페이즈 1에서 비트코인에 돈이 몰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뭐지? 20%, 30%, 50%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비트코인의 불장이 먼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불장도 그랬고, 저저번 불장도 그랬고, 저번 불장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그널이 비트코인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보이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아웃퍼포밍 하는 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웃퍼포밍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 넘을 거다, 그러면 실제 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금은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은 다 중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의 그 올라가는 속도가, 가격의 상승하는 속도가 비트코인을 플리핑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거 정말 알트장이구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되는데, 페이즈 3에서는 라지캡에서 돈이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뭐 BNB, XRP, 카르다노, 도지코인 등등, 지금은 이게 순서가 바꾸고 있지만, 일단 라지캡 정도, 탑10, 뭐 한 20위나 드는 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시즌이 시작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비트토렌트, 이런 거에서도 이제 뭐 순차적으로 하나씩 펌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실 수도 있는데, 뭐 그때 되면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끝없는 탐욕은 결국은 큰 수익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시면은 반드시 현금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코인을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수익이 상상한 거 이상으로 크게 벌 수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게 바로 매도입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힘든 영역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결국은 탐욕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고요. 자,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랩스가 투자자들한테 지금 소송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리플사가 증권 분류 가능성을 숨기고 우리한테 판매해서 우리가 손해봤다. 그래서 판사가 집단 소송 제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리플이 반대를 당연히 했죠. 하지만 판사가 허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을 워낙 많이 하는 나라니까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뭐 또 상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디튼 변호사가 요즘에 좀 살짝 풀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리플 소식을 제가 예전보다 소식을 조금 덜 전해드리는 게 지금은 딱히 근본적으로는 약식 판결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노이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야지만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사가 아니면은 언제 약식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시기적으로나 타이밍 보조나 언제 나와 놀랍지 않은 건 많은데 지금 역시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타이밍이 늦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100% 누구 승리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리플사가 100% 이긴다, 어떤 부분은 이제 SEC가 이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믹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리플사가 이기고 어떤 부분은 SEC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콜스 요리를 따지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시 나오고 사이드 디시 나오는데 메인 코스를 누가 가져가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죠? XRP 사용성에 대한 명확성이 콜스 요리의 메인 디시 스테이크입니다. 이제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큰 희망회로보다는 그걸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자 가 이제 SEC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바이가 쭉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2018년까지 그 SEC 직원들도 크립토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한 어느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소리잖아요. 그 SEC 직원들 자체들도. 그러면서 크립토 자산이 이제 2018년 힘맨 스피치가 나왔을 때 이때도 SEC 고위 관리들이 크립토 자산 이거 우리가 관리해도 되는 거야? 잘 몰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3번에서는 2019년은 제롬 파웰 CFT 의장 등이 서명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버추얼 커런시가 시가총액이 증가 계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엑스RP를 강조했는데 이 당시 클레이튼 SEC 의장도 미국 증권법을 언급을 안 했어요. 몰랐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뭐 팩트니까. 그리고 네 번째도 게리 갠슬러도 역시 이번에 초임을 했을 때도 크립토의 회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스탠스가 지금처럼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걸 코인으로 해석하면은 코인 회사랑 구매자랑 투자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데 뭐 이해관계나 특권이 없을 때는 투자 계약을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약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그 이제 자산이 매각이 되더라도 투자 계약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에 전부자 이 딜리버리 하는 게 SEC 소송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7번 웨스트 버지니아 EPA 요건 이제 온실가스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8번은 네브라스카의 그 슈프림 코트 대법원 의견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SEC 소송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를 하니까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거 교리를 읽어보니까 이거 쭉 읽어봤는데 위원장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 학자금 대출로 죄송합니다. 비서로 위원장으로 바꾸고 디지털 자산을 학자금 대출로 바꾸면 결론 하나밖에 없고, 지금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SEC가 이 투자 계약에 대한 SEC 해석은 법을 위반한다.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로 지금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상원과 하원 암호화폐 자산단을 법원에 제안을 했는데 지금 SEC의 관할권에서 규제권을 제거하거나 크립토를 규제하는 SEC 역할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특히나 한 법원은 돌문을 해고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묘정조차도 SEC가 아닌 CFC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뭐 이 사람 개인 의견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주관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다 준 다음에 보면은 SEC가 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 자체가, 그리고 힘맨 스피치 나왔던 시기도 너무 늦었고 그 명령도,
그래서 살짝은 확실히 이제 판사들이 누구 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스탠스가 조금 더 정부 쪽에 가까워 있다. 그렇다고 판결에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딜레이 되는 게 확실히 공정한 게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지금 가장 전 중요하게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지금은 자산들이 살아남냐 아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자산들이 있는데 XRP라는 자산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살아남으면은 명확성이 생기고 특히 이제 미국 자본들이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면은 미국 자본이 크잖아요. 그럼 많이들 투자하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살아남는 코인들은 만약에 물리셨다 한들 간에 불장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순간순간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 이제 지켜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